저한테 제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훈씨 폭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203호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있어요. 컴퓨터 신호가 파출소에서 끊어졌으니까 놈들이 거기로 찾아올 거예요. 기훈씨 폭탄 테러예고요? 당장 잡아들여서 조사해. 너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았어? UDT 우리 동네 특공대 3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와,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요. 대체 왜 국방부가 나서서 폭발 사건의 뒤처리를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죠. 바로 국방부 고위층들의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살상무기인 변형 C4 폭탄을 돈을 받고 해외의 어딘가로 빼돌렸던 거였죠. 작전용이라는 명목으로 작전에 사용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해외의 누군가에게 팔아 넘겼던 거였습니다. 이 비리에 연루된 국방부 인사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국방부 장관 김석준을 비롯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준장, 군수지원단장, 방위사업청장 등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팔았던 그 변형 C4 폭탄이 바로 기윤씨의 폭발 사건에 사용되었다니 이들로서도 몹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돈만 챙기고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커다란 연쇄 폭발 사건을 일으키는 원흉이 될 줄은 그들도 몰랐겠지요. 그리고 최강, 곽병남, 이용희가 위성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노트북을 해킹해 화면에 특정 메시지를 띄우죠. 새날이 오고 있다. 아주 심상치 않은 문구입니다. 폭발 사건을 일으킨 세력이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폭발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마치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의미 같아요. 그 밤 최강은 노브스 물류센터에 몰래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챙기죠. 그리고 최강은 기윤사거리 차량 폭발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 트럭 운전사의 보험금 지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사망보험금을 사채업자들이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예고편 분석을 하면서 암살자들의 습격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 최강이 사채업자들을 몸으로 참교육시키는 장면이었네요. 그리고 돋보기 미디어라는 언론사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기윤씨의 지역 소식을 전하는 1인 미디어 같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테러 관련된 진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22일 새벽 결국 기윤시에서 세 번째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 하나가 동네의 자랑이었던 명호입니다. 한국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첫 출근을 하게 된 건실한 청년이었죠.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참담한 마음으로 명호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명호의 절친인 박정환도 빈소를 지키죠. 그러던 중 우연히 명호가 죽기 직전 SNS에 남긴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된 용희. 그 사진과 영상엔 명호의 뒤편으로 문제의 토끼 인형이 보여집니다. 버스 의자에 앉혀져 있었죠. ATM 폭발 사고로 사망한 동남아 외국인의 집에 잔뜩 쌓여 있었던 바로 그 토끼 인형입니다. 인형의 배를 갈라놓은 데다 수상한 냄새가 났었는데 그게 바로 C4 폭탄의 냄새였던 거죠. 이로 인해 세 번째 버스 폭발 사건 또한 이전의 폭발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환 또한 동네 아저씨들이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절친인 명호가 죽은 사건이라 절대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윤시 국회의원인 나은재가 나서서 창리동 곳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합니다. 명목은 수상한 사람들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동네 주민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폭발 사건을 일으키고 최강에게 암살자를 보내고 위성 노트북을 해킹했던 그 세력이 동네 CCTV 정도는 쉽게 해킹해서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강과 병남의 예상대로 은밀한 곳에서 동네 CCTV 영상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3화는 그렇게 끝이 났죠. 4화는 기윤시 연쇄 폭발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본격적으로 동네 특공대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회차인 것 같습니다. 기훈씨 폭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4화 예고편은 국방부 차관 이근철이 JDT 대원들의 서류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기윤시의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최강의 사진과 정보가 펼쳐지죠. 특기는 특수 살상 전문, 마지막 임무는 이라크 북부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아마도 최강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그 작전인 듯합니다. 그리고 최강의 이름 위에 이호한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요. 혹시 최강의 가까운 동료이자 JDT 대원이었던 그 사람이 기윤시에서 폭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배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국방부 차관 이근철은 C4 폭탄 밀매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두 흐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석준을 위시한 비리 일파와 차관 이근철을 비롯한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으로요. 저한테 제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최강, 곽병남, 이용희의 이젠 박정환까지 포함된 4인방은 돋보기 미디어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기윤시 폭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제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환은 테러 세력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하죠.
내가 그 203호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있어요. 컴퓨터 신호가 파출소에서 끊어졌으니까 놈들이 거기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4인방은 위성 노트북의 신호가 파출소에서 끊기도록 작전을 짭니다. 병남이 파출소의 박순경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환이 노트북을 전파 차단 봉투에 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테러 세력은 그 노트북을 찾기 위해 파출소에 숨어들겠죠. 몰려다니면서 무슨 꿍꿍이들이야? 그러던 4인방의 활동은 결국 맘모스마트의 사장인 정남현의 예리한 눈에 띄고 마는데요. 내막을 알게 되면서 남현도 합류해 특공대 5인방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수부대 군인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정장 차림의 누군가가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얼굴이 보이지 않게 검은 천을 덮어 씌운 채 말입니다. 몹시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사건과 관련 없는 누군가가 누명을 쓰게 된 것도 같고 말입니다. 기훈 씨 폭탄 테러 예고요? 비켜. 당장 잡아들여서 조사해. 그리고 벌써 3번의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난 기윤시에 이번에는 폭탄 테러 예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방식의 예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현이 무슨 일인지 군인들의 경비가 삼엄한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국방부 장관 김석주는 당장 잡아들여서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너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았어? 너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았어? 하는 최강의 대사와 함께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지켜보는 남자의 뒷모습과 주위를 살피는 최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최강은 얼굴에 토끼 분장을 한 것으로 보아 딸인 도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 같은 모습이죠. 아마도 최강이 놀이공원에서 수상한 누군가를 마주하게 되는 듯합니다. 4화에선 최강, 병남, 용희, 정환 이렇게 4인방이 돋보기 미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국방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남현이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어 5인의 완전체 특공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ENA, 지니TV, 쿠팡플레이에서 동시에 방영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본방사수 함께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